광고 X, 홍보 X, 협찬 X, 진짜 내 돈 내산 주고 한 사람이 말하는 코 수술 Q&A. 성형 뒷광고가 정말 많아요. 가지 마세요. 제가 코 수술이 정말 잘 됐잖아요. 띠 미쳤니 얘들아? 100만 원에 뭐 인생 말아먹을 생각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혈씨입니다. 여러분, 코 수술하고 한 달 반이 지난 상태인데요. 코 수술 Q&A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X, 홍보 X, 협찬 X, 진짜 내 돈 내산 주고 한 사람이 말하는 코 수술 Q&A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브로커 그딴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병원 선정 기준.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첫 번째 순서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병원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쓸모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성형 카페, 성형 어플 다 걸으세요. 브로커 천지입니다. 99.9%는 브로커. 코 성형하려고 하는데 혹은 눈 성형하려고 하는데 병원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 댓글이 따라라라라라락 달려요. 그게 다 뭐냐? 브로커입니다. 그거 다 병원에서 시킨 사람들이에요. 두 개는 일단 여러분 진짜 걸으시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 성형 부작용 카페랑 성예사라는 커뮤니티를 이용했고요. 성형 부작용 카페에 일단 들어가시면 초성으로 쳐요. 예를 들어서 곽혈수 성형외과라고 치면은 초성이 기역, 히읗, 시옷이겠죠? 그럼 기역, 히읗, 시옷을 칩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대한 부작용, 뭐 사건, 사고 등등 다 나와요. 그런 거 여러분 쭉 보세요. 그냥 성형 카페보다 성형 부작용 카페가 훨씬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성예사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도 솔직히 믿을 건 못 돼요. 왜냐면 거기도 브로커가 쫙 깔렸어요. 여러분, 인터넷에는요 싹 다 깔렸어요. 성형 브로커가. 여기도 100% 믿을 건 못 돼요. 근데 여기서 가고 싶은 병원을 검색을 해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면은 평판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여러분. 이게 500포인트가 차감을 하면은 프리미엄 평판 분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진짜 사람들이 찐 후기를 남겨놓은 게 진짜 많아요. 500포인트 현질을 해야 되냐? 현질 안 해도 돼요. 뭐 출석 체크를 계속 하면서 댓글도 달고 이러면은 500포인트 금방 모읍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판 분석을 꼭 이용하시고 리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성형외과에 대한. 저 성애사한테 돈 받은 사람 아닙니다, 참고로. 평판 분석을 해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원이 되게 괜찮다고 했는데 평판 분석 들어가 보니까 존나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발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성형하러 가야지 막 이지랄 하지 마시고 정말 꼼꼼하게 성예사, 성형 부작용 카페 다 뒤지시고 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병원을 선정했죠. 그러면은 내 왁구를 갈아치워줄 의사 선생님도 정해야 돼요. 같은 병원이어도 의사마다 추구하는 라인이 달라요. 꼭 의사를 선정하고 가세요. 아, 저는 아무 의사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듣도 보도 못한 의사의 경력 존나 하찮은 의사, 존나 스케줄 존나 널널한 인기 없는 의사, 후기 몇 개 없는 의사한테 내 코를 맡기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제 친구는 실제로 쌍수를 했는데 의사를 안 골랐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의사, 제일 인기 없는 의사한테 눈을 맡기게 됐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죠. 추구하는 코 라인 만들어줄 의사를 딱 선정을 하고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저는 이 의사한테 받고 싶습니다 라고 꼭 말을 하세요. 그리고 성예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의사가 전에 어떤 병원을 다녔는지 경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경력을 딱 봤어. 근데 아니 블랙이 나왔던 존나 소문 많은 그 병원이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건 논란 존나 많은 병원이었던 원장이잖아? 이런 걸으세요. 걸러야 돼요. 야, 솔직히 그 병원에서 이 의사가 뭔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건, 사고, 논란 많은 병원 뉴스에 계속 나오죠. 성형외과 좀 찾아봤으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병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걸으세요. 의사가 진짜 중요해요. 병원도 중요하지만 의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버들이 저 성형하러 브이로그 찍습니다 이러면서 성형 브이로그를 올리잖아요. 거기서 병원에서 협찬해준 유튜버들 진짜 개 많아요. 아세요? 저는 유튜버라서 이제 알아요. 메일로 성형 협찬 존나 많이 와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걸었던 병원 다 걸으세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튜버들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니까 훨씬 더 꼼꼼히 수술을 해주고 일반인보다 훨씬 신경을 잘 써줄겠죠? 근데 일반인이 인플루언서가 한 병원에 갔을 때 과연 똑같이 대우를 해줄까요? 똑같이 성형을 잘 해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버들이 간 병원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성형 뒷광고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절대 유튜버들이 간 성형 외과로 가지 마세요. 제가 말한 걸 잘 따져서 소품만 파셔도 병원을 잘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린 분들 상당히 많은데 얼굴을 바꾸는 성형이잖아요. 얼굴에 칼을 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벤트 한다고 싸다고 그 병원 가지 마세요. 아, 싸다. 나 100만 원밖에 없는데 코 수술을 100만 원에 해준대. 너무 좋다. 저기 가야지. 띠 미쳤니 얘들아? 100만 원에 뭐 인생 말아먹을 생각 있어?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진짜 괜찮은 병원을 가세요. 싸다고 그 병원 절대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수능 끝나고 고3이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성형을 했다가 뭐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성형하지 마세요. 잘 알아보고 성형하셔야 됩니다. 병원 선정 기준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길게 말을 해봤고요. 예를 들어서 이 병원 정말 추천해요. 브로커. 이 병원 존나 추천한다 얘들아. 브로커 아닐 경우가 많아요. 네, 말투를 보고 알아먹으세요. 두 번째 질문. 코 재료는 어떤 거 쓰셨나요? 제가 코 수술이 정말 잘 됐잖아요 여러분. 일단 콧대에 실리콘을 넣었어요. 2.7mm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기증늑 사용했고요. 누군가의 갈비뼈를 여기다 쳐넣은 거예요. 그리고 귀연골 썼고요. 여기 매부리 살짝 있었어요. 매부리 깎았고요. 전 코가 좀 짧았어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짧은 코 교정했고요. 그리고 여기 비주 교정했고요. 복코 교정했고요. 끝에 지방층 제거했습니다. 일단 코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 재료 뭐 썼냐? 콧대 실리콘 썼고 기증늑 썼고 귀연골 썼습니다. 기증늑과 자가늑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기증늑은 제 갈비뼈가 아니고 남의 갈비뼈를 사용하는 거고 자가늑은 제 갈비뼈를 사용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둘 다 있어요. 자가늑은 당연히 내 뼈를 사용하는 거니까 튼튼하고 굉장히 좋아요. 10,000번 치면은 부러지는 정도. 기증늑은 1000번 치면 부러지는 정도. 그러니까 내 갈비뼈를 사용하는 자가늑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일단 내 갈비뼈를 쪼개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4cm 정도의 흉터가 남고요. 그리고 100만 원 더 비싸고요. 수술 직후에 갈비뼈 존나 아파요. 근데 기증늑은 남의 갈비뼈 쓰는 거니까 흉터 남을 일 1도 없고 갈비뼈 안 째도 되고 그래서 약간 부담이 없죠. 그래서 저는 첫 수술에 자가늑을 쓴다? 존나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갈비뼈를 쪼개서 넣어? 존나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증늑을 썼습니다. 병원을 3곳을 상담을 다녀봤어요. 요즘은 다들 트렌드가 콧대에 실리콘 일단 넣고 기증늑 혹은 자가늑 둘 중에 하나 고르게 하고 귀연골은 무조건 사용하는 추세예요. 여러분이 자가늑과 기증늑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자가늑은 10,000번 치면은 부러지는 정도고 기증늑은 1000번 치면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코끝이 처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코끝이 처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일반인이 봤을 땐 코가 처져 보이지만 막상 이제 열어서 봤을 때는 그 안에 사용했던 재료가 부러져 있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코가 처져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장 튼튼한 재료인 자가늑을 쓰면은 그나마 덜 처질 위험이 높다. 덜 부러질 위험이 낮아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흉터 남는 게 정말 싫었고요. 흉터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커요. 그 흉터 레이저 또 받아야 돼. 그리고 내 갈비뼈를 쪼개서 넣는다? 그거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얼굴만 아파야지 갈비뼈까지 아프면 진짜 뒤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고통. 여러분, 고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다 참을만 해요. 코 수술 고통 정도는. 일단은 코 수술하기 전에 코에 주사를 10번 정도 꽂아요. 부분 마취라고 하죠. 그게 존나 아파. 수술하고 나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콧구멍에 솜을 끼고 있어서 불편하다 정도지 숨을 못 쉬어서 고통스럽다 정도지 아프다 라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은 병원에서 다 약을 줘요. 그거 먹으면 안 아파요. 뭐 얼마나 아프냐 이런 거는 쫄보들만 생각하는 거지 생각보다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성인이면은 다 참을만한 고통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통은. 네 번째, 비용은 저는 420만 원 들었고요. 보통 첫
코 수술을 하면 400만 원대예요. 저도 발품을 3곳 팔아봤다고 했잖아요. 다 400만 원대 나왔습니다. 근데 한 곳은 무조건 자간액을 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500 얼마가 나왔어요. 자간액 쓰면은 5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100만 원에 코 수술 해주는 데 있대요. 200만 원에 코 수술 해주는 데 있대요. 걸으세요. 정상인 병원 아닙니다. 딱 봐도 이상하죠. 450만 원은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부작용 있나요? 저는 지금 한 달 반째인데 부작용 같은 거 없고요. 정말 예쁘게 여러분 잘 됐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콧구멍에 지금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요. 콧구멍이 너무 좁아졌어요.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코딱지를 못 쑤셔요. 제 콧구멍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품 팔아봤을 때 의사분들이 다 콧볼이 너무 작다, 콧구멍이 너무 작다, 콧볼 축소를 안 해도 된다. 저는 일반인들보다 콧구멍이 작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코를 들어 올리면서 코를 올려버리니까 콧구멍이 너무 작아진 거야. 그래서 코를 못 쑤시는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면봉으로 코를 팝니다. 그 부작용 말고는 없고요. 비염이 시게 생겼냐? 아닙니다. 비염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코 수술로 비염이 더 심해졌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6번째, 누구 사진 들고 갔나요? 성형 후기를 봤을 때 너무 예쁜 일반인 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캡처해서 갔어요. 어떤 코였냐면 코에도 요즘 라인이 있어요. 첫 번째, 직반 라인. 두 번째, 직선 라인. 세 번째, 버선 코. 근데 요즘은 사실 직반 라인이 유행이란 말이죠. 성형 후기를 봤을 때 존나 예쁜 일반인 코를 캡처해서 갔는데 똑같이 안 나왔습니다. 들고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분과 우리는 본판이 다르고, 저는 사실 여기 미간을,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미 충분히 높긴 한데 저는 여기 눈과 눈 사이 미간을 좀 더 올리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제 얼굴이 워낙 밋밋한 편이라서 눈과 눈 사이 콧대를 더 못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7mm밖에 못 올리기도 했고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욕심내면 안 되죠. 여기서 더 욕심을 냈으면 소위 말하는 아바타 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자연스럽고 남자 코처럼 되는, 뭔가 코만 툭 튀,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7mm만 분리됐습니다. 야, 누구 사진을 들고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고 가봤자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환상을 깹시다. 의사들도 코웃음 칠 거예요, 속마음으로. 아이, 2년 어차피 이렇게 안 될 텐데 라고요. 눈은요 그래도 비슷한 라인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코는요 진짜 얼굴 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본판이 진짜 중요해요. 누굴 사진을 들고 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본인은 원래 코가 제일 중요합니다. 7번째, 병원 정보. 병원 정보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 때문에 말하면 저 깜빵 간대요. 전 깜빵 가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병원 잘 찾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꿀팁 드린 대로 여러분 성형외과 사이트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 성형외과한테 참고로 돈 받은 거 아니고요. 돈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홍보 절대 아닙니다. 8번째, 코 수술하게 된 계기. 뭐 코가 못생겨서 했죠. 뭐 계기가 딱히 있겠습니까? 코가 못생겨서 했습니다. 그냥 코가 존나 낮았어요. 전 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가 존나 낮았고 복코끼도 있었어요. 그리고 매부리도 있었고 그게 존나 스트레스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성형한 다음에는 그런 게 싹 다 없어졌죠. 존나 만족합니다. 자, 9번째, 만족도 100%입니다. 100%. 저는 아직 한 달 반 차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너무 예쁘고 앞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별로 달라진 점은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땐 그래도 확 티가 나거든요. 사실 제가 이걸 노린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봤을 때 뭔가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이 너무 내가 알던 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에 모양은 별로 변하지 않길 바랬어요. 근데 옆에 모양은 확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측면을 찍을 때도 굉장히 자신이 있어졌다. 만족도 100%다. 10번째, 붓기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붓기 관리는 딱히 한 게 없습니다. 하루에 2번 산책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붓기 약, 붓기 빨리 빠지는 약, 호박즙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돈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붓기 빨리 빠지는 약이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비쌉니다. 아, 존나 마케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처먹었고요. 그런 거 안 처먹어도 다 빠집니다. 산책 2번씩 하면은. 그리고 호박즙은 굳이 안 먹었어요. 맛대가리도 없고 살찔 것 같은 거 안 먹었습니다. 그냥 산책이나 하세요. 자, 11번째, 앉아서 자셨나요? 앉아서 안 잤습니다. 원래는 완전 일자로 잤으면은 살짝 머리가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잤습니다. 앉아서는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굳이 앉아서 안 자도 됩니다. 좋긴 좋겠죠, 앉아서 자면. 근데 그거 존나 불편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앉아서 못 자요. 누워서 자도 됩니다. 대신 막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잔다거나 한쪽으로 쏠리게 잔다거나 이지랄 하지 마세요. 그럼 한쪽
한쪽으로 휘어요, 코가. 그냥 정면 보고 자세요, 이렇게. 12번째, 흉터 관리법. 여기 흉터가 있는데 저는 흉터 관리 딱히 안 했고요. 뭐 흉터 없애는 연고 그것도 다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흉터는 그냥 시간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야죠. 어떡하겠습니까? 화장으로 가리고 다녀야지 뭐. 좀 추가로 수술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유튜버들이 수술썰 말하는 거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다 깼더니 수술이 끝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구라예요. 그러니까 구라가 아니고 사람 바이 사람이야. 진짜 자다 깨면 수술이 끝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수술하는데 수면 마취로 하거든요. 그게 자꾸 깨는 거예요. 귀를 째는 거, 코를 째는 느낌이 다 느껴졌어요. 너무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계속 깼어요. 진짜 각오하고 하세요. 저 같은 분들 은근 많을 거예요. 수술해서 깨는 분들. 진짜 끔찍합니다. 눈 감고 깨면은 수술이 끝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럼 이지하겠네. 그냥 눈 감고 깨면은 수술이 끝나 있다네. 이지하다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수술 도중에 깨가지고 의사랑 말을 했어요. 저는 선생님 잘 되고 있나요? 선생님 그 코가 뒤집어 까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잘 되고 있나요? 선생님 수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생님 다 끝났어요? 선생님 계속 물어봤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짜증났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수면 마취에서 계속 깨가지고 자다 일어나면 수술이 다 되어 있다 이런 소리는 거르시고요. 진짜 각오하고 가세요. 저는 제가 솔직히 일반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인플루언서잖아요.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성형을 했는데 진짜 일반인이신 분들은 성형을 안 했으면 좋겠고 코로 이 세상을 사기엔 진짜 뒤지고 싶다. 컴플렉스라서 사람들이랑 눈도 못 마주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코 수술하는 거 겁나 비추입니다. 유튜버들이 성형외과에서 협찬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진짜 쉽게 성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절대 아닙니다. 코 성형하는 거 정말 너무 힘들고요. 따라오는 부작용도 정말 커요. 구축, 염증 등등 엄청납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다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성형을 쉽게 보지 마세요. 저는 유튜버들이 성형 브이로그 올리면은 아 이 브이로그가 협찬인지 아닌지 광고인지 아닌지 다 보여요. 그거 뒷광고인지 아닌지 다 보입니다. 거기에 그냥 속고 넘어가는 미성년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일단 다 거르세요. 이제 여러분 신중하게 성형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인이 굳이 성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앞모습은 딱히 바뀐 게 없지만 옆모습은 진짜 확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수술 하지 마세요. 존나 역 같아요.